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미 공군의 데이비드 나움중이는 미 의회의 상원 예산안에서 고고도 무인 정찰기 RQ-4 글로벌호크 블럭 30과 공격형 무인기인 MQ-9은 중국과의 전쟁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으며 미 공군의 정보 수집 감시 정찰 전력의 정리 계획에 미 의회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미 공군은 다수 보유한 정보 수집 감시 정찰 전력을 정리하고 미래 전력에 대한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RQ-4 블럭 20과 블럭 30의 퇴역이나 MQ-9의 조달 중단을 미 의회에 제안했으며 최종적으로 미 공군은 가장 새로운 버전인 RQ-4 블럭 40과 운용비가 저렴한 U2만을 남길 계획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 의회가 정보 수집 감시 감찰 능력의 포괄적인 현대화 계획을 제출할 때까지 블럭 20과 블럭 30의 퇴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으며 이는 곧 RQ-4 블럭 20과 블럭 30이 퇴역해도 정보 수집 및 감시 감찰 능력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의미라서 미 공군의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에 미 의회에 제출된 서면 보고서에서는 미 공군은 계속해서 RQ-4와 MQ-9에 투자된 자금을 다른 ISR 전력으로 돌리기 위해 RQ-4와 MQ-9의 퇴역과 조달 중단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 의회는 미 공군이 정말로 정보 수집 감시 정찰 전력을 확보하고 있는지에는 회의적이며 특히 MQ-9의 퇴역과 조달에 영향을 받는 의원들, 즉 이들 항공기를 제조하는 기업과 운용하는 기지 등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도 여럿 있어 미 공군의 정보 수집 및 감시 정찰 전력의 정리 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때문에 미 공군에서 미래의 계획과 프로그램의 분석 평가를 담당하는 데이비드 나움중이는 미 의회의 상원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RQ-4 블럭 30과 공격형 무인기인 MQ-9은 중국과의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정보 수집 감시 정찰 전력의 정리를 다시 촉구했습니다. 나움중이는 정보 수집 및 감시 정찰 전력은 위협이 존재하는 공역에서 생존성과 지속성, 그리고 네트워크와의 접속이 필수적이지만 RQ-4 글로벌호크와 MQ-9은 중국의 위협을 상정해 설계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미 공군이 재고로 남기려는 RQ-4 블록 40에 대해서는 노후화된 EHJ 스타스의 신뢰성이 저하했을 때의 갭을 메우기 위해 블럭 40은 필수적이며 향후 6년에서 8년간은 미 공군의 매우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달을 중단하는 MQ-9에 대해서는 중동과 아프가니스탄 전장의 위상 축소에 따라 근접 항공 지원에 종사하는 MQ-9 부대를 축소하되 미 공군이 보유한 300여 대의 MQ-9과 인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말해 영향을 받는 미 국회의원들을 두루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데이비드 나움중이의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 공군은 RQ-4라는 비스텔스 플랫폼을 단념하고 있다는 점이며 미 공군이 재고로 창고에 넣으려는 RQ-4 블럭 40에 기대하는 역할도 적의 공역에 고고도로 접근하여 정보 수집과 감시 정찰을 하는 본래의 역할이 아닌 노후화된 EA 보험용으로 격화되었으며 그동안 RQ-4가 수행했던 역할은 비밀에 가려져 있는 RQ-180 스텔스 무인 정찰기가 대체할 것입니다. RQ-180 스텔스 무인 정찰기는 이미 운용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해외 언론에서도 워낙 정보가 없어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 공군은 지상을 감시하는 EHJ 스타스의 후계기를 마련하지 않은 채 퇴역시킬 것을 검토 중입니다. 따라서 미 공군은 그동안 EHJ 스타스가 맡았던 지상 감시 능력은 무인기나 유인기의 센서를 활용한 분산 시스템을 활용하며 지상 부대의 지휘 관제는 ABMS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미 의회는 EHJ 스타스의 퇴역 조건으로 ABMS의 능력 실증을 들고 있기 때문에 EHJ 스타스의 수명이 10년 안쪽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10년 안에 ABMS를 실용화하지 못하면 미 의회는 E8 업그레이드를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로 미 공군의 ABMS는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미군 자산에 대한 위협과 미사일 및 그 외 다른 수단을 통한 미 본토에 대한 공격을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신속한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미 본토를 방어하는 차세대 지상감시 시스템입니다. 이처럼 미 공군이 글로벌호크의 퇴역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블럭 30은 운용비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운용 대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미 공군은 효율이 떨어지는 전력을 정리하여 차세대 전투기 등 미래 전력에 투자를 원하고 있지만 미 의회는 전력 공백을 이유로 미 공군의 제안을 거절하자 미 공군은 마지막으로 중국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미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RQ-9의 시간당 운용 비용은 4,864달러이지만 글로벌호크의 시간당 운용 비용은 18,591달러나 들며 이는 RQ-4보다 이전 모델이며 운용 방법이 특수한 U2보다 운용 비용이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호크 블록 30은 광학 센서와 적외선 센서 및 합성 개구 레이더에 더해
고대역과 저대역에 대응할 수 있는 통신 및 전자정보의 수집 장치를 탑재하고 있지만 블럭 40은 블럭 30이 탑재하는 센서에 더해 지상의 차량 감시 및 순항 미사일 추적 및 감시를 가능케 하는 모듈식 A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블럭 30과 블럭 40에서는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차이가 있으므로 운용비가 비싸더라도 블럭 40만은 남긴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미공군의 글로벌호크 블럭 20과 블럭 30의 조기 퇴역 계획은 우리나라가 도입한 블럭 30의 운용비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미공군이 블럭 30을 퇴역시키면 우리나라가 운용 중인 4대의 RQ-4B 블럭 30I의 운용 비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4월 국내 언론에서는 미국이 글로벌호크의 군수 지원비를 대폭 인상했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에 이어 미국산 도입 무기들의 군수 지원비까지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들여온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호크의 경우 미국이 지난해 군수 지원 비용보다 최대 4배 인상안을 제시해 우리 군의 운영 유지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4월 22일에 군 당국에 따르면 글로벌호크 제작업체인 미국 노스록 그루먼사의 경우 계약된 비용만큼만 군수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계약자 군수 지원을 체결하고 있다. 그런데 향후 2년간 계약을 지난해 대비 4배가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호크는 노스록 그루먼사에서 직접 군수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 기존의 F-35와 F-15K 등 전투기의 경우 제작업체가 정비와 수리 부속 및 기술 지원 등의 군수 지원 사항을 제공하고 가동률 등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성과 기반 군수 지원 계약을 맺는 것과는 다른 구조다. 우리 군은 글로벌호크 1호기가 도입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591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으로 노스록 그루먼사는 직원 28명을 사천기지에 파견하고 교육 교보제 개발은 물론 정비와 운영 교육 훈련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새로 추가한 계약 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2년간으로 계약 금액은 3,898억 원에 달한다. 연간 유지 비용은 1,949억 원으로 지난 금액보다 4배가량 오른 금액이다. 여기에 영상 판독 처리 장비 기술 지원과 모의 비행 훈련 운영 유지 부문을 합하면 글로벌호크의 2년간 유지 비용은 4,430억 원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글로벌호크는 한 세트의 4대인 점을 감안하면 대당 연간 유지 비용은 553억 7천만 원이 된다. 지난해 대당 연간 유지 비용은 147억 7,500만 원이었다. 이에 대해 군은 글로벌호크의 특성상 최첨단 통신과 위성기술, 광학 쪽에선 영상 장비 등 고가 부품 때문에 유지 비용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글로벌호크는 미국과 나토 등에서 50여 대만 운영하고 있어 생산 단가와 부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이 글의 대략적인 내용이며 여기에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면 미공군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블럭 30을 퇴역시키고 싶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최악의 경우 글로벌호크는 한국이 도입한 4대와 일본이 도입 예정인 3대 그리고 미공군과 나토가 보유한 15대의 블럭 40만 남게 됩니다. 일단 글로벌호크를 기반으로 개발된 미 해군용 MQ-4C 트라이톤을 미국과 호주가 총 70대를 도입하고 인도에서도 12대를 도입할 예정으로 다른 나라들에서 본격적인 도입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RQ-4 패밀리로 보면 운용 대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RQ-4B와 MQ-4C의 공통성은 기체뿐이어서 RQ-4의 운용비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본에서도 미공군이 블럭 30의 퇴역을 추진하던 지난해 8월에 유지비 폭등을 우려해 RQ-4 도입 중지를 염두에 두고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올해 4월에 노스록 그루먼은 일본용으로 만들던 RQ-4B 블럭 30I의 첫 비행을 무사히 마쳤다고 발표한 바 있어 일본의 RQ-4의 도입은 예정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일본 정부는 작년에 미 공군이 추진하던 블럭 30 퇴역 계획이 미 의회에서 거부당하자 블럭 30이 지속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보고 도입 추진을 결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본은 올해도 미 공군이 블럭 30의 퇴역을 호소해올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글로벌호크 블럭 30의 운용비 문제로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미국의 노스록 그루먼은 일본의 블럭 30의 수출을 추진한다고 밝혀 일본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글로벌호크 블럭 30을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독일은 추정액 6.7억 유로 정도의 자금을 낭비하고 보관 중이던 RQ-4의 유로호크의 캐나다 매각이 깨져버려 이 비행기를 박물관에 전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지난 3월 독일의 아우겐게 라데하우스지는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글로벌호크의 2년간 유지 비용으로 4,430억 원을 요구받고 있고 이를 10년간 더 유지한다면 2조 2천억 원이 비용이 들며 더욱이 미국이 글로벌호크의 퇴역을 결정한다면
유지 비용은 더욱 오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10년간 2조 2천억 원의 유지보수 비용이라면 차라리 국내 개발을 서두르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고도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 글로벌워크와 같은 고고도 무인기는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수 지원비의 절약을 위해서라도 고고도 무인기 개발을 서둘러야 할 시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